안녕하세요. 구박사 파랑새 TV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그리고 신혼부부, 중년부부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70만 독자들에게 행복한 부부관계의 지혜를 선사한 법륜 스님의 책, 스님의 주례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의 주례사는 현대인에게 정문적서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며 삶의 지혜를 제시해준 법륜 스님의 사랑, 연애, 결혼,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으로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지혜의 정수가 담긴 스님의 주례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당신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이때의 근본 심보는 덕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재면 그 사람 역시 나를 재게 됩니다.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기대가 무너지듯이 상대의 기대도 무너집니다. 이때 내 기대가 무너진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상대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상대가 실망할 때 실망할 만하다고 인정하면서 받아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내가 상대에 대해 실망할 때 이게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행복은 결혼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로워서 결혼하고 같이 살면 귀찮아합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하고 살려면 상대와 맞춰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으므로 자기의 싫은 모습을 안 닮게 하려면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상대에게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새겨야 합니다. 애로워서 만나 함께 살면 나중에는 서로를 속박하게 되고 상대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귀찮게 느껴지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다시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같이 사느냐 떨어져서 사느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나만 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아내만 바라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도 많고 인물도 괜찮은 남자는 이성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만난 데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기를 낳겠다고 결정했다면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엄마는 3년을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년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지라 무엇보다 아이를 우선해야 합니다. 아이를 3살 때까지만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는 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의 중심이 서고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중심에 놓고 오냐오냐 키우면서 부부는 떨어져 지내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만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자식이 어긋나고 불효합니다. 매를 들고 아이를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 자식이 저절로 효자가 됩니다. 무엇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 써줄 때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어야 비로소 주위에서 아무리 배우자를 의심하는 말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두 사람의 마음만 맞는다고 성사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동조를 해줘야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면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결혼에 성공했더라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보다 20살 정도 더 많다면 남자가 40대쯤 되고 여자가 60대가 되면 결혼 생활은 깨지기 쉽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젊기 때문에 남편의 여자 문제로 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남자가 20살 정도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자가 40대, 남자가 60대가 되면 심각한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기쁨이 미래에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서로 맞는 인연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결혼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할 뿐이지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양쪽이 맞는 건 10%고 안 맞는 게 90%에서 출발해서 결과는 공통점 90%, 차이점 10%를 목표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먼저 맞춘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면 가장 먼저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덕을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배우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술 먹는 배우자의 허전한 마음을 부모가 자식 돌보듯 다독거려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부남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자신이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화목하게 사는 집 아이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혼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부모의 경우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쪽으로 쉽게 결정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욕심과 계산으로 만나서 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부부관계란 그렇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심을 갖고 있듯이 상대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가정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하고 결혼하거나 나보다 학벌이 월등하게 높고 경제력이 뛰어난 남자와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각오해야 합니다. 돈 걱정 없고 폼 잡고 좋은 곳에서 사는 대신에 남편에게 평생 기죽어 살아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할수록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대에게서 받으려는 마음부터 줄여야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인간이란 속성 자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각자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관계로 남편을 바라보듯이 남편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를 본다는 사실만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관계로 상대를 보면서 상대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는 이해관계로 상대를 대하면서 상대는 나에게 헌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허상의 그림을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를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년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병수발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병들어 있어서 돈도 못 벌고 더 이상 덕볼 게 없고 내 것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싫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저 인간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바뀔까요?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남을 탓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관계없이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좋습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답답합니다. 타인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보고 짜증을 내면 내가 괴롭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가 상처 입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일 때와 달라지는 생활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좋아한다, 내가 아내를 좋아한다고 할 때 좋아하는 것은 내 자유고 권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사랑할 권리는 있지만 그 대가로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생기면 자식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과 초조, 분노와 갈등의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 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성이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려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자세,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다른 부부는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나도 내 성질을 못 고치는데 남의 성질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면 자식들에게 심리 불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크게 겪는 위기는 배우자의 외도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이 자신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눈을 파는 사실에 아내는 큰 상처를 입고 배신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면서도 부부니까 마지못해 관계를 맺고 살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남편을 미워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놔버려야 합니다. 남편의 지난 잘못을 약점으로 쥐고 있으면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이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남편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살려면 탁 놓아버리고 과감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스스로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들으려면 어머니하고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준 어머니의 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인륜에 어긋나며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에게 잘하는 남편의 행동은 잘하는 행동입니다. 훌륭한 아내라면 내가 좀 힘들기는 해도 우리 남편은 참 훌륭하다. 나도 우리 남편 같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효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아내가 말하면 앞으로 내 자식은 당연히 효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배웠으니까요. 효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이 불효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효자 남편을 못마땅해 하면
자식 때문에 괴로워지는 과보를 불러옵니다. 돈을 쓸 때 아이에게는 오히려 적게 쓰고 부모에게 많이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의 정은 끊을 수 없는 법인데 결혼 후 아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인륜에 역행하는 죄입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우선이고 내가 두 번째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시댁 문제로 남편과 갈등 속에 있는 아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남편에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고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평판도 좋아집니다. 또한 내 자식이 잘 됩니다.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긴장이 풀리고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더 오래 살고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으로 예끌이며 살면 살 사람도 죽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남자는 살살 맞춰주는 것이 약입니다. 남편에게 매맞지 않고 사는 방법은 바로 말로 치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가 때릴 때는 여자가 말로 이긴 뒤에 일어납니다. 상대를 사랑해서 만났다면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상대의 상처도 치유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3살이 될 때까지 엄마의 심리상태나 행동 양식이 어쨌느냐에 따라 아이의 심리상태가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고 형성된 자아의식은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뀝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적어도 3살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바른 마음을 갖게 하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엄마의 심리 상태가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한결같이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손자가 잘 되게 하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손자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면 항상 자세가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부모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육아법입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도 잘 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란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화를 잘 낸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내 자식도 화를 잘 내게 되는데 이것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카르마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대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저것이 다 나로부터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이하고 맞대응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감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뭐가 안 됐을 때 절망하는 마음이나 좌절하는 마음이 들면 거기에는 욕심이 숨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할 때 그러게 나도 좀 문제네요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명하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별것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못난이로 보이거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은 바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주체도 배우자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